내가 그럼 아빠 딸이 아니라는 말이야? 엄마가 나를 바꿔치기 한 거라고. 그런 미친 짓을 하면 어떡해. 진상아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진상아와 심순의 모녀가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심순애의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진상아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도도한 모습은 사라지고 진상아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듯했고 심순애는 딸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심순애는 다가오는 진상아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상아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진상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거야? 날카로운 질문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심순애는 순간 입을 다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넘어가고 싶었지만 진상아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아챈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니까 그렇지? 진상아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억눌린 감정을 참지 못한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순애는 깊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아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널 친딸처럼 키웠어.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 친딸처럼? 그러면 결국 친딸은 아니었다는 거잖아. 진상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가슴 속에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상아야, 진정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넌 나한테 소중한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심순애는 손을 내밀며 진상아를 달래려 했지만 진상아는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가 아빠 딸은 맞아? 그건 확실해? 진상아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심순애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맞아, 상아야. 넌 진중배의 딸이야. 그건 확실해. 심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나를 이렇게 대했던 건데? 진상아는 억눌렸던 울음을 터뜨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심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넌 잘하고 있어. 나도 알아. 그런데 그저 내가 너를 더 잘 보살피고 싶었던 거야. 잘 보살피고 싶었다고. 그래서 나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거야? 진상아는 눈물을 흘리며 심순애를 노려보았습니다. 심순애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감정과 딸의 비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답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하라고. 진상아의 외침은 병실 벽에 부딪혀 울리듯 맴돌았습니다. 심순애는 잠시 침묵을 지켰지만 곧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너를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넌 내 딸이야, 상아야. 항상 그랬어. 그러나 진상아의 눈빛은 이미 냉랭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거냐고. 진상아는 울음을 참지 못한 채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심순애는 진상아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은 고요했고 심순애는 침대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며 심순애의 흐느낌이 쓸쓸히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중배의 서재문이 벌컥 열리며 진상아가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진상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나 결혼할 거야. 전 실장이랑. 책상에 앉아있던 진중배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며 시선을 진상아에게 고정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진중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 실장이랑 결혼한다고. 아빠가 반대해도 난 할 거야. 진상아는 당당하게 진중배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진중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상아 앞까지 다가섰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전 실장이랑 결혼하겠다고. 진중배는 책상을 세게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제정신이면 안 돼? 김소우랑 끝났어. 이혼했다고. 진상아가 짧고 단호하게 내뱉은 말에 진중배의 입술이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뭐? 이혼? 네가 김소우랑 이혼했다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진중배는 큰 소리로 외치며 진상아를 다그쳤습니다. 알아. 이혼했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아빠는 신경 쓰지 마. 진상아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들며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동자는 약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항상 네 마음대로였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가 뭐라고 하면 늘 반발했지.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했어. 이제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줄 알았다고. 아빠, 난 내가 행복한 길을 찾고 있는 거야. 김소우랑은 안 맞았어. 근데 전 실장이랑은 달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진상아는 진중배의 말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진중배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사람이면 다야? 전 실장이 어떤 놈인지 정말 몰라서 그러냐? 그 놈이 너한테 뭘 해줄 것 같아서 이러는 건데. 아빠한테는 그냥 남의 집 아들이겠지만 나한텐 소중한 사람이야. 난 전 실장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진상아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진중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재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해. 난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 진중배는 등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상아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고개를 치켜들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진중배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앉아있던 피선주는 집중한 나머지 주변의 소음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진상아가 작성한 설계도를 검토하던 피선주는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뭔가에 걸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군데를 손으로 가리키고 작은 메모지를 붙이기를 반복하던 피선주는 이내 펜을 들어 수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피선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동선을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바꾸면 사용하기 훨씬 편리할 텐데. 창문 위치도 조정하면 빛이 더 잘 들어올 거고. 피선주는 망설임 없이 펜을 놀리며 수정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피선주는 진상아의 설계도 위에 새로운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디테일이 돋보이는 설계였습니다. 피선주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결과물을 들고 김소우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팀장님, 시간 괜찮으세요? 설계도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피선주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김소우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죠? 피선주는 손에 들고 있던 설계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설계도를 검토하다 보니 몇 가지 수정이 떠올라서 직접 바꿔봤어요. 이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김소우는 설계도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침묵 속에서 설계도를 읽던 김소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 씨 설계가 훨씬 좋은데요. 이 동선 설계는 정말 뛰어나네요. 빛이 들어오는 각도도 잘 계산하셨고요. 이건 정말 훌륭합니다. 김소우의 칭찬에 피선주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잘한 건지 확신이 없어서요. 이건 잘한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훌륭해요. 창의적이기도 하고요. 선주 씨, 이런 감각을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김소우는 감탄하며 질문했습니다. 피선주는 김소우의 반응에 얼굴이 조금 붉어지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배운 거라기보다는 그동안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것 같아요.
직접 겪어보고 느낀 점을 반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계 감각을 가진 사람은 흔치 않아요. 김소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피선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설계도를 놓고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의 의도부터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열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팀장님도 설계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뭔가 배우는 기분이에요. 피선주가 진심 어린 말투로 말했습니다. 선주 씨가 잘하니까 더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도 이런 아이디어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기대할게요. 김소우는 눈빛 가득한 칭찬을 던졌습니다. 피선주는 김소우의 말에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김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계도를 소중히 다루는 듯 정리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대화로 인해 한층 더 따뜻해진 듯 했습니다. 진상아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처럼 훑어보던 진상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설계도가 자신이 작성했던 것과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수정된 부분을 짚던 진상아의 눈에는 분노가 깃들었습니다. 누가 내 설계를 고친 거야? 진상아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정된 선을 따라 눈을 움직이던 진상아는 설계도를 움켜쥔 채 사무실 구석에서 일하던 피선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피선주, 이리 좀 와. 목소리에는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진상아를 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상아가 들고 있는 설계도를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피선주는 진상아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누가 내 설계를 고치래? 이건 내가 작성한 설계가 아니잖아. 진상아는 설계도를 들어 흔들며 피선주를 노려봤습니다. 피선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설계를 보는데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부분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몇 가지 바꿔봤어. 훨씬 나아졌을 거야. 뭐? 네가 내 설계를 멋대로 고쳤다고.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줬는데? 진상아는 목소리를 높이며 설계도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진상아와 피선주 쪽을 힐끔거리며 지켜봤지만 진상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한테 손댈 권한 없었어. 내가 이 설계를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는지 알아? 네가 왜 거기 손대고 난리야? 피선주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진상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설계가 공들였다는 건 알아.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보였을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아무도 고치라고 한 적 없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진상아는 설계도를 다시 손에 쥐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설계에 손대는 거야? 네가 만든 게 얼마나 잘났는지 직접 평가받아 보고 싶어? 피선주는 진상아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네 설계랑 내가 수정한 설계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평가받아 보자. 회사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거야. 더 좋은 설계가 뭔지 결과를 보면 되잖아. 블라인드 테스트? 진상아는 코웃음을 치며 설계도를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그래, 해보자. 결과 나오면 네가 얼마나 웃긴 소리를 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속으로는 불편함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진상아는 피선주의 당당한 태도가 거슬리기만 했습니다. 선 넘지 마.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보여줄 거야. 진상아는 이를 악물며 생각했습니다. 피선주는 진상아의 속마음을 알 리 없었지만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예감하며 설계도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진상아는 피선주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설계도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던 진상아는 이내 소리 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 옆에 놓인 설계도는 진상아의 분노와 당혹감을 대변이라도 하듯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전남진의 오피스텔 문이 열리며 진상아가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부터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전남진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며 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전남진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설치는 거야? 전남진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진상아를 바라봤습니다.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또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래? 진상아는 소파에 털썩 앉아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아무렇게나 옆에 내려놨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말이야. 내가 그 여자랑 똑같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너는 그딴 걸 왜 받아들였어? 전남진은 고개를 젓고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미 결정된 거야. 거기다 솔직히 말해서 피선주 설계가 꽤 괜찮더라. 뭐? 진상아는 전남진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설계보다 피선주 설계가 더 낫다는 소리야? 전남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근데 네 설계도 좀 과하게 디테일에만 집중된 부분이 있긴 하더라. 피선주는 그런 거 없이 실용적인 접근을 했던 것 같고. 전남진, 너 지금 내 편이야? 아니면 피선주 편이야? 진상아는 팔짱을 끼며 전남진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전남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상아야, 꼭 그런 식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잖아. 그냥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지. 진상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설계 이야기로 자신이 열세임을 인정하는 듯한 전남진의 태도가 더욱 화를 불렀습니다. 진상아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됐어. 그 얘긴 나중에 하고.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 전남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진상아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그렇게까지 흥분하고 온 거야? 진상아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하자. 전남진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 왜냐고? 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김소우랑도 이미 끝났고 네가 내 곁에 있는데 뭘 망설이겠어? 이제 확실하게 하자고. 진상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전남진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딘가 불편한 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상아야, 아직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뭘 생각해? 더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진상아는 전남진에게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넌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 설마 피선주 때문은 아니겠지? 전남진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니까. 신중? 그런 소리 이제 집어치워. 나 네가 그렇게 망설이는 거 보기 싫어. 진상아는 손바닥으로 소파를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남진은 순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생각은 해볼게. 근데 지금은 그 얘기 좀 그만하자. 머리가 아프다 진짜. 진상아는 전남진의 애매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전남진이 도망치려는 모습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나 받아들이지 말지. 네가 도대체 내 편인지 피선주 편인지 모르겠어. 진상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남진은 그녀의 불만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진상아는 그런 전남진의 모습에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심순애는 부엌 창가에 서서 진상아가 전남진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떠올리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고 더는 감출 수 없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진상아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나랑 얘기 좀 해. 진상아는 어깨를 젖히며 다가왔습니다. 심순애는 뒤돌아봤지만 이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뭐야, 왜 울어? 나 전남진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진상아는 팔짱을 끼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순애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닦이지 않았습니다. 상아야. 안 돼. 너 전남진이랑 결혼하면 안 돼. 심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유가 뭐야? 전남진이 뭐가 문제인데?
엄마도 알잖아. 김소우랑은 끝났고 이제 전남진이랑 시작하고 싶어. 진상아는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심순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식탁 끝을 잡으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상아야, 사실은 넌 진중배의 딸이 아니야. 순간 진상아는 멍한 표정으로 심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말뜻을 곱씹으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심순애는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습니다. 네가 믿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넌 내 친딸이야. 진상아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심순애를 노려봤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상아야,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널 진중배의 딸로 만들었어. 심순애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울먹였습니다. 심순애는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몸을 조금씩 떨며 과거의 기억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고가 났을 때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심순애는 마치 그 말을 다시 하고 있는 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산길을 빠르게 달리던 차, 그 안에서 비명처럼 울리던 울음소리.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고 심순애는 도망치듯 아이를 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난 너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어. 심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내 친딸인 너를 진중배의 딸로 만들었어. 그 말은 심순애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심순애는 주먹을 쥐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아기였던 진상아를 품에 안고 한밤중 진중배의 집으로 찾아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진중배는 아무 의심 없이 아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딸이에요. 심순애가 말했을 때 진중배의 눈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심순애의 가슴에 더 큰 죄책감을 심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간 진상아는 진중배의 딸로, 심순애는 그저 집안의 새엄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며 살았던 날들은 심순애를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얼마 전 진상아가 전남진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며 던진 말들 속에서 심순애는 자신의 비밀이 더는 묻혀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상아의 분노와 배신감 어린 눈빛이 가슴에 칼날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 사실을 아빠에게 말하지 마. 진상아는 울음을 삼키며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심순애의 마음을 더 깊이 후벼 팠습니다. 심순애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선택이 옳은 거였을까?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는 심순애의 모습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엄습해왔습니다. 언젠가 진중배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진상아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심순애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진상아를 위해서라도 이 비밀은 절대로 밝혀지면 안 돼.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죄책감이 가슴속을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심순애와 진상아의 대화는 닫히지 않은 방문 틈새로 고스란히 흘러나갔습니다. 그 뒤편에 서 있던 진추아는 처음에는 별 관심 없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진상아가 친언니가 아니라고. 진추아는 속으로 되뇌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하고 복잡한 마음이 얽힌 진추아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심순애와 진상아의 대화가 끝나고 방 안이 조용해지자 진추아는 재빨리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뛰다시피 복도를 지나 곧바로 진중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른 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진중배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진추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그렇게 뛰어와선. 진추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내가 방금.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진중배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대로 말해봐. 진추아는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상아, 내 친언니 아니에요. 진짜 언니가 따로 있었대요. 진상아는 엄마 딸이에요. 진중배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지며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뭐라고? 진중배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랑 언니가 아빠를 속인 거예요. 엄마가 자기 딸을 아빠 딸로 속여서 키운 거라고요. 진추아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진중배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잔뜩 담은 상태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걸 어디서 들었어? 진추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엄마랑 언니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둘 다 아빠를 속인 거예요. 진중배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뱉고는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심순애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니. 진추아는 진중배의 분노에 움찔했지만 곧 결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진중배는 이를 악물며 서재를 천천히 걸었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당장 두 사람을 불러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해야겠어. 진추아는 진중배의 지시에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지금요? 그래. 당장 불러오라고. 나 이대로는 못 참아. 진중배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진추아는 진중배의 태도에 놀란 듯 서 있다가 이내 허둥지둥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진중배의 거친 숨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중배는 멍하니 창밖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날 배신해? 심순애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쪽에 앉아 있었고 진상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진중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두 사람을 번갈아 쏘아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더니 이내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너희들 나를 뻐꾸기로 만들었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어? 심순애는 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용서를 바라는 거야? 날 속이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거냐고. 진중배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진상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진중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나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요. 아빠, 네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 네가 내 딸이 아니었는데도 내가 얼마나 널 위해 살아왔는지 알아? 진중배는 진상아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상아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난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엄마가 그때 그랬으니까. 심순애는 진상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진상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아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네가 지금 닥쳐. 네 딸이라고 해서 내가 뭐든 들어줄 줄 알았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으니 이제 너희 차례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감당해야 할 거야. 진중배는 심순애와 진상아를 번갈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상아, 너 당장 회사에서 나가. 넌 이제부터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어. 모든 걸 끊겠어. 진중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진상아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진중배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보고 회사에서 창피를 당하든 뭐든 이제 내 알바 아니야. 네 자리는 더 이상 없어. 진중배는 단호히 돌아서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심순애와 진상아는 진중배의 분노를 뒤로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인생의 흔적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단출한 짐을 든 채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서로에게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둑해진 길 위에서 진상아는 갑작스레 걸음을 멈추더니 심순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처음부터 나를 속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심순애는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상아야,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그때는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어. 좋은 길? 지금 이런 게 좋은 길이라고. 내 인생 다 망가졌어. 진상아는 짐을 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심순애는 진상아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닦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말은 이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끝났는데. 아빠도 날 버렸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엄마 때문에. 다 엄마 때문이야. 진상아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순애는 진상아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진상아는 고개를 돌리며 뿌리쳤습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다 잃었다고. 심순애는 무릎을 꿇고 진상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상아야. 정말 미안해.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진상아는 눈물을 흘리며 심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에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알 기회조차 없었어. 엄마가 다 망가뜨렸잖아. 심순애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엄마가 망쳤어. 다 엄마 탓이야. 하지만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보자, 상아야. 다시?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하라는 건데? 진상아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다 잃었어. 아빠도 전남진도 회사도 다 없어졌어. 내 자존심도 없어. 심순애는 진상아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책임질게. 네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끝까지 함께 있을게. 제발. 그냥 네가 살아만 있어줘.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 거리는 두 모녀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